요즘은 모르는 게 생기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 한 번이면 웬만한 답이 나오고 AI에게 물어보면 더 빠릅니다. 정보는 넘치고 정답은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작 내 일에 대해서는 그 답이 잘 뜨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지, 이 관계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검색창에 쳐봤자 나오는 건 남의 이야기 뿐입니다. 정보는 많아졌는데 내 마음은 오히려 더 흐릿해진 것 같은 기분. 확실한 것 하나를 붙잡고 싶은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청명이라는 절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맑을 청에 밝을 명. 청명은 말 그대로 세상이 가장 맑고 또렷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건 언제나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흐릿하고 불확실한 가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릿함 속에서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의 시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1609년 가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직접 만든 망원경을 하늘로 향합니다. 당시 망원경은 새로운 도구였고 주로 항구에서 쓰였습니다. 멀리서 오는 배를 먼저 확인하고 적인지 아군인지를 가늠하는 용도였죠. 그걸 하늘로 돌린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였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것들은 그가 알던 세상과 조금씩 달랐습니다. 달은 매끈한 구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에는 울퉁불퉁한 산이 있었고 깊게 파인 분화구의 그림자가 달빛 사이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성 주변에는 작은 점 4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두고 다시 보니 그 점들이 조금씩 위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고 위치를 그림으로 남기고 다음 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점들은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천천히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질서였고 그 질서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이해해왔습니다. 갈릴레오가 렌즈 너머로 본 것은 그 질서에 균열을 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로 꺼내는 데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틀렸을 때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었고 맞다고 해도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쓰고 고치고 또 다시 썼습니다.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확신을 세상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듬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그는 지구가 돌고 있다고 말했고 재판을 받았고 자신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하늘은 분명히 또렷해지고 있었지만 그 또렷함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약 300년이 지난 1912년 1월, 알프레트 베게너는 청중 앞에 섰습니다. 그는 기상학자였습니다. 바람과 기압을 연구하는 사람이 지질학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색한 자리였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은 단순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바라보다가 문득 눈에 걸린 것.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이 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 윤곽이 지나치게 정확하게 맞아들어갔습니다. 마치 한때 붙어있던 것이 어느 시점에 떨어져 나간 것처럼요. 베게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식물 화석이 발견된다는 사실, 남극에서 열대 식물의 흔적이 나온다는 사실, 또 지층의 줄기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어진다는 사실. 그는 이 사실들을 모아 하나의 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륙은 원래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움직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요. 그는 그것을 대륙이동설이라고 불렀습니다. 학회장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무관심이 아니라 조용한 거부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왜 움직이고 있느냐는 질문.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그 메커니즘을 그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있었지만 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과학의 언어로는 원인 없는 주장은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기상학자가 지질학을 논한다는 비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 그의 이름 앞에는 오랫동안 무시된 이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베게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정판을 내고 자료를 보완하고 직접 그린란드로 탐험을 떠나 대륙 이동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11월 그린란드의 눈 위에서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대륙이동설이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그로부터 30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해저 지형 탐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저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고 그제야 사람들은 베게너의 지도를 다시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하려던 했던 말이 그가 떠난 자리에서 비로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레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걸 꺼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베게너는 말을 빨리 꺼냈지만 그들에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둘 다 흐릿한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그 흐릿함의 결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 대륙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흐릿한 시간들 위에 조금씩 쌓여서 드러난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에 밝혀진 게 아니라 오래 흐릿했던 것이 어느 순간 또렷해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떻게 보일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 아래의 대륙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느리지만 분명히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굳이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보려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흐릿한 채로 지나가는 시간도 결국은 어딘가로 가고 있을 테니까요.